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그럼 오늘 만나볼 NCS가 어떤 유형인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문제 해결하고 네. 수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시험장 가면요. 문제 해결 1교시, 뭐 수리 2교시 이게 아니라 다 섞어놓고 나오고요. 거기 옆에 뭐 이 문제는 문제 해결입니다. 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과 수리 능력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기업에서 본인들의 그 기출 문제를 좀 오픈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책을 보면 거기 옆에 써 있어요. 뭐 어디 기출. 근데 진짜 맞나? 막 이런 네네. 의구심이 들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국가인재원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요즘에 7급도 피셋이라는 시험을 보거든요. 네. 거기 가면 수리와 비슷한 자료 해석이라든지 상황 판단이라든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도 거기서 참고를 많이 하고 오늘도 거기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정말 많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다뤄볼 문제들이 다 네. 국가인재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답을 있고 대신에 풀이가 없다. 풀이가 없어요. 풀이는 그럼 어떻게 제가 알아요? 풀어드리죠. 아유, 네, 꼭 저희 그러니까요. 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네, 하신 분들이 네. 계속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문제는 표가 주어져 있고요. 네. 전분기 대비 2분기의 권역별 지역 경제 동향을 부문별로 정리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어떤 표현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요거 확인을 하고 틀린 거를 찾는 겁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 이제 저희는 이제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여러분은 화면에 손대고 푸셔야 돼요. 아, 그쵸. 손으로 짚어가면서. 맞아. 1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번이 아니라 그 보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조업 생산은 이랬죠. 네. 그러면 내 손은 얼른 제조업 생산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이 증가. 그럼 증가가 이제 세모표 위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모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남권 및 강원권이 보합이 이렇게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조권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이건 맞죠? 네. 서비스업 생산은 하고 이제 손 가시고 그 다음에 제주권 증가 맞죠? 그 다음에 동남권, 호남권이 감소 맞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 나머지 권역이 보합이었다. 나머지는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는 수도권이 증가하고 동남권이 감소. 그러니까 표를 쭉 가로로 이제 왼손과 오른손을 짚어가면서 보시는 거죠. 나머지 권역이 모두 보합. 설비 투자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이 증가. 그 나머지 보합되어 있죠. 건설 투자는 동남권만 증가인 반면 건설 투자 보시면 동남권만 증가 표시되어 있고요. 수출은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했다. 제주를 싫어하나 보네. 그러게. 제주는 보합인데 지금 이런 게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단어 정확히 읽어 가시면서 저는 아랫줄, 윗줄, 아랫줄, 윗줄 이렇게 손 그어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금세 답을 찾을 수는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네. 읽으면서 바로바로 풀 수 있어서 이런 문제는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 문제도 비슷한 유형일까요? 네, 다음 문제는 수학적인 감각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를 보고 제가 엄청 놀란 게 네. 초등학교 저희 딸이 가져왔던 문제인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네네. 그 문제가 이거 실제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하고 제가 좀 담아봤는데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괴종시계가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종을 치는 시각은 근데 저도 좀 궁금했던 게 현재 대학생들이 괴종시계가 뭔지 아세요? 알죠. 아세요?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이가 누나는 알지만 저는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저도 모르고 싶은데.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니, 저도 뭐 괴종시계 드라마, 알죠. 영화를 통해서 아니 20대들도 알까요? 네, 저도 그거 되게 알 것 궁금했어요. 같아요, 사실. 저희 초등학생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초등학생을 쭉 물어봤어요. 동네에 있는 엘리베이터 볼 때 너 괴종시계가 뭔지 아니? 시계? 다 이런 시계를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괴종시계가 일단 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중에서 모르면 안 되고 이렇게 네. 땡땡땡 치는 거죠. 네. 그래서 매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 매시 정각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해당 시의 수만큼 종을 친다. 실제로 이걸 보고 온 학생이
내가 알고 있는 2시에 2번 치고 3시에 3번 치는 게 맞냐를 좀 고민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시에 수만큼 종을 치고 예를 들어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7시 정각에 첫 종을 치기 시작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7번의 종을 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괴종 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 2번 이상 종을 칠 때 종을 치는 시간 간격은 몇 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것이든 동일하다. 땡땡 사이가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A 괴종 시계가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한 마지막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은 6시 6초이다. 여기가 함정이에요. 6번을 치잖아요. 네. 그럼 종과 종 사이 간격이 몇 초일까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는 뭐야 이거 너무 쉬워 이랬는데 그쵸? 생각해보니까 6시에 한 번 쳤으면 1, 2, 3, 4, 5잖아요. 맞아요. 그럼 6시 6초면은 6초를 더 쪼개야 되네요. 그쵸. 네.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바보같이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하고 11시 11초 이렇게 했거든요. 틀린 이게 것 같아요. 뭐냐면 3번이에요? 가로수에 네. 맞아요. 아니요. 4번이요. 아, 네? 네, 이렇게 또 당황시키기 네, 이건가? 기재십니다. 아, 제가 역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가로수에 이것도 아까 중요하다고 하셔서. 맞아요. 가로수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무가 5그루가 심겨져 있으면 네. 나무 사이 간격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랑 네. 똑같거든요. 종을 6번을 치면 땡땡땡땡땡땡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다 생각을 하면 간격이 몇 개? 5개. 그죠? 그쵸. 그럼 6초로 오로 나누면 1.2초고 그럼 11시면 간격이 몇 개? 10개. 10개. 그죠? 네. 네. 그래서 12 곱하기 10을 해서 몇 초예요? 12초. 12초. 이렇게 푸는 건데 사실 이거 쉽네.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유, 너무 미리 쉽다 좀 했어요. 이런 유형들은 알고 가시면 좋아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가로수에 나무 심는 문제도 출제가 네. 돼요. 비슷하게. 아. 또 어떤 거 있냐면 가로수에 양쪽에 나무 심는 경우도 있어요. 12그루를 심으면 6그루씩 심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랑 같은 유형으로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가로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로수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그렇죠. 되냐 요거에 네. 대한 질문인가요? 잠깐 좀 비슷한 문제를 또 말로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원에다가 간격이 만약에 10그루를 심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 모양은 간격이 10개 생겨요. 자, 세 그루 생각해 볼게요. 원이 있죠? 하나, 둘, 셋. 간격이 하나, 둘, 그러네요. 세 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어려운 건 아닌데 미리 좀 알고 가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옛날에 진짜 그 말씀처럼 초등학교 때 이런 맞아요. 비슷한 문제 방학 과제로 뭐 이렇게 나온 그런 느낌. 아, 방학 그랬던 과제가 것 있던 같아. 세대시군요. 네. 요즘 방학 과제 없어요. 뭐 탐구 생활 슬기로운 아, 그런 것도 하셨어요? 그런- 네. 네. 아니, 뭐 국민학교까지는 아니고요. 네, 국민학교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읽으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그러면 미션을 드릴게요. 저희 제가 59분. 갑돌이 할게요. 1순위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이거는.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프로젝트는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해서 1인당 2대의 업무용 PC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대는 외부 인터넷 접속만 할 수 있는 외부용 PC이고 다른 한 대는 내부 통신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용 PC입니다. 둘 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외부용 PC와 내부용 PC는 각각 별도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두 PC 간 자료를 공유하려면 두 가지 방법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메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본래 내부용 PC는 내부 통신망용이라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없지만 프로젝트 팀장의 승인을 받아서 땡땡메일 계정에 접속한 뒤 자신의 땡땡메일 계정으로 자료를 보내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내부용 PC에서 외부용 PC로 자료를 보낼 때만 가능하겠네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면 외부용 PC에서 내부용 PC로도 자료를 보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부용 PC와 외부용 PC에 설치된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데 이를 이용하면 두 PC 간 자료의 상호 공유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두 PC 사이의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파일 개수, 용량, 공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보안을 위해서 프로젝트 팀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외부용 PC로 땡땡 메일이 아닌 일반 이메일 계정에도 접속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외부용 PC에서 자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이메일 계정은 땡땡메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안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일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서 자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외부 자문위원회 자료를 전달받아 내부용 PC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삐 하고 밑에 있네요. 네. 네. 아하 하셨으니까 우리 이가은 아나운서. 아하! 모르겠다. 일단 네. 이런 것들은요. 네. 이제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데 문제를 여기에 읽고 이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면 익혀야 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복잡하죠. 이거는 참고로 어디에 나왔던 문제냐면요. 국정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저희 NCS에도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했는데 문제 유출해도 돼요? 제가 국가정보원에 하긴 했습니다. 아. 국가정보원에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상업적으로 책을 내는 건 안 되고 이거는 된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아주 네. 뭔가 있어 보여요. 국가적인 네. 뭐 인물을 뜻인 것 같네요. 그런 네. 것 같죠. 그러니까 회사에 사실은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네. 일반 공기업,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보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밀을 잘 다뤄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 팀장님 이거 안 돼요. 팀장님 이거 안 돼요. 엄마 나 어디 가고 싶어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잘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볼게요. 굳이 프로젝트 팀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부에서 보내온 거를 다시 내부용에 보내려면 만약에 내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사전에 보안부서 요청하여 외부용 PC로 일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회사 시스템을 바꾸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3번 외부 자문위원회 PC에서 땡땡 메일 계정으로 자료를 보낸 뒤 여기까지 맞네요. 네. 내부용 PC로 땡땡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3번으로 답 체크하는 분 많겠죠. 자료를 내려받으면 되겠군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잘 읽어보면 내부용 메일은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기능만 있지 받는 거는 안에 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3번 틀렸죠. 오답 많이 나오는 보기고요. 4번 보시면 외부 자문위원회 PC에서 일반 이메일 계정으로 자료를 보낸 뒤 사전에 보안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내부용 PC로 일반 이메일에 접속하여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5번 보면 외부 자문위원회 PC에서 땡땡 메일 계정으로 자료를 보내서 외부 메일을 받은 다음에 외부용 PC로 땡땡 메일 계정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외부 메일로 다운을 네.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회사 내에 있는 자료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부 PC로 보내서 이거를 공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설명만 잘 들으면 되는 건데 이제 하나씩 빼먹다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3번이 좀 오답이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이런 거는 보통 한 1분? 읽는데 한 40초고요. 네. 이거를 사실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천천히 읽었지만 눈으로 아니야. 3번은 좀 고민하겠죠? 네. 그다음에 4번과 5번은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거. 계속해서 뭐 소거하는 게 좀 빠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읽는 게 맞는 거죠. 5번이 좀 긴데 5번부터 보는 사람도 있을까요? 저는 1번부터 보는 편이에요. 어렵다. 이거는 좀 국정원 멋있네요. 문제부터. 네. 계속해서 수리 능력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네. 5번입니다. 네. 5번 다음 문제 표는 보면 A에서 H 지역의 화물 이동 현황에 관한 자료가 보기 설명 중에 옳은 것만. 저는 사실 이 표 나오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네. 가장 많이 틀린 게 어떤 거였냐면요. 도착 지역과 출발 지역으로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거꾸로 보는 경우. 이런 그럴 수 경우는 있겠다. 완전 네. 틀려요. 제가 이거 거꾸로 보는 사람 엄청 많이 봤고 네. 실제로 저도 사실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눈으로 이제 글씨 읽는 사람이잖아요. 네.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억부터 볼게요. 이것도 손가락 이용해서 도착함을 보다. 자, 도착 지역이 A, B, C, D, E, F, G 요 밑에 칸이 도착이에요.
네. 그래서 390과 이제 여기가 출발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390보다 977 크죠. 네. 그 다음에 797보다 944도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381 비교. 이거 크다. 그래서 연필로 동그라미 하면 세 개의 지역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지역 내 이동 화물, 지역 내라는 것은 A에서 A로 가는 걸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훑어가면 30이 제일 작고 C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됐냐면 도착 화물 도 했기 때문에 도착은 밑에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밑에 맞아요. 중에 가장 적은 아니다. 거는 D죠. 자, 디귿을 잘 읽어보다 보면 디귿 계산하면 안 돼요. 디귿 계산 엄청 복잡하죠. 네. 자,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렸단 말이에요. 무조건 맞네요, 디귿은. 맞아요. 2번 아니면 5번이기 때문에 디귿, 그렇네요. 저는 디귿 아예 계산하지 말자 했는데 무조건 맞는 거였네요. 저는 리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 중 출발 화물 중 지역 내 이동 화물 비중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출발 화물 살펴보면 도착 화물 가장 많은 지역 보면은 G거든요. 네. 그러면 출발 화물 중, 즉 1294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중에 359. 대충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계산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 잘 보면 한 4배는 안 돼요. 4배가 좀 넘죠. 네. 그러니까 한 4분의 1보단 좀 큰 수다. 라는 걸 보고 나머지를 보시면서 4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화물 중에서 지역 내 이동. 그러니까 저 65랑 비교를 하면 뭐 택도 없죠. 944랑 저 150이랑 비교해도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지도 않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건 4분의 1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366하고 C, 30. 뭐 10배니까 뭐 말도 안 되고 472하고 그 다음엔 D죠 지금 37 이것도 안 되고 885랑 187도 이것도 안 되죠. 200이 돼야 4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729하고 지금 F죠. 여기 188하고 비교를 해도 안 되고 자, 요거 빼고 489하고 46. 이건 뭐 거의 10배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그냥 눈으로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할 때는 정교한 계산을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한 3배, 4배가 넘어가니까 이게 한 어쨌든 0.25보다 큰 것이다 라는 걸 비교해서 0.25랑 비슷한 거 꼭 계산하셔야 되고 여기 나온 거는 뭐 전혀 계산 비교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고 리을이 맞다. 표시를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전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딱 보면 어떤 식으로 뭐 작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부터 약간 조금 소거를 해나가야 될까요? 이런 건 다 읽으시는 게 맞고요. 문제 지문부터요? 보면서 계산이 적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서 많다, 적다 비교하는 거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중이 기억에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 계산 안 하고 일단 니은이나 디귿처럼 이렇게 많은 지역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적은 지역이 많다라든지 증가 상태다, 감소 상태다 하는 그런 간단한 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계산 중에서 보면 잘 보면요. 디귿 읽어볼게요. 지역 내 이동 화물을 제외할 때 출발 화물과 도착 화물의 다 해야 돼. A, B, C, D, E, F 다 더해서 근데 차이도 가장 작다 이랬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작정하고 했으니까 찍거나 사실은 원래는 찍으면 안 되지만 요거 하나 정도는 찍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 세모표 하고요. 다른 문제 풀고 시간 남을 때 돌아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수능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는 시험 중에 가장 많이 봤던 게 수능이니까 수능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요. 이런 문제들은 중간에 발목 잡는 문제를 항상 넣거든요. 그러니까 발목 잡는 문제는 밟고 지나가자. 사뿐히 지나가고. 네.